오늘 또 외교통일 안보 분야 질문이다 보니까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나왔는데 김 장관 둘러싼 공방이 어제부터 좀 이어지고 있어요. 논란의 시발점이 된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이 국민에게 나온다라는 헌법 정신이 무슨 토를 달 수 있고 무슨 문제 제기할 내용이 있습니까, 장관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죠.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죠. 그 국민 주권론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된 행태로 갈 수가 있다. 자, 5천만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이 발언에 동의는 또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알겠어요. 예. 저희가 뭐 정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념들을 배울 때 많이들 나오는 논란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천만의 국민이 저마다의 주권을 행사할 때 그 주권의 실체가 도대체 뭐냐? 그 주권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만약에 우리 5천만 국민의 의사가 이거다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자체가 말하자면 전체주의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5천만의 국민의 뜻이 본인이 누가 안다고 내가 5천만의 국민의 뜻을 대신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도라는 걸 만들게 되고 네. 공화주의라는 제도를 우리가 붙이게 돼서 실제로는 선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제도적 방식으로 국민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이양을 해서 행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아마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라고 이해는 됐습니다만은 이제 저 자리에서 저렇게 말씀하실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당연히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걸 네. 행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법제도나 정치 제도가 달라지는 간접 것이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표현 자체가 좀 부적절했다고 보여요. 실제로 우리는 민주정이 아니라 우리 민주공화정이잖아요. 헌법 예. 1조 1항에 나왔는데 공화정이라는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민주공화정이다. 공화정의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저렇게 좀 표현 방식 자체가 우리 국민에게 주권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좀 발언 자체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김영호 장관이 이제 과거 뭐 유튜브라든지 뭐 민주당에서는 뭐 뉴라이트 사고주의자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 주권 부정한 전체주의적 사고다라고 하면서 잘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일단 제가 한 10번 정도 이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읽었는데 제 입장에선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헌법 제1조에 이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국무위원인 장관이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어떤 취지와 어떤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 말은 결국에 국민의 주권 행사 자체를 특히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 직접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자체를 굉장히 왜곡하고 또 축소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들었고 동시에 국민의 주권 행사의 범주 자체를 본인이 굉장히 좁게 해석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국민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하게 들릴 수 있었다라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논란이 클 수밖에 없었던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자, 뭐 오늘 김영호 장관 또 질문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떤 또 답변 또 본인이 또 부연 설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날 대정부 질문. 자, 김진표 의장이 반상회 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반상회처럼 비춰진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자, 어제 주요 장면 한 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국회 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아덱스에 17일 가는 것도 괜찮. 오늘 당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 7일차 힘도 없고 기운도 없으신데 국방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님 이리 오셨는데 어렵고 힘든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단식을 하시는 와중에 우리가 국방에 참석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당연히 상임이 있다면 오시고 참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참 많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네. 국회 대정부 질문 뭐 상임위 여러 개가 열리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 나간 영상도 준비를 했는데 네. 그게 먼저 나왔습니다. 아. 자, 죄송하고요. 다시 어제 대정부 질문 영상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예의를 갖춰주시고 동료 의원이 질의할 때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 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최소 30년 이상 방류한다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염려하는 국민들을 가리켜 싸워야 하는 세력이라면 겁박하고 윤석열 씨가 한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 말입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신 건 어제 첫날 대정부 질문 장면이었는데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어요. 탄핵과 윤석열 씨. 자, 일단 씨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사실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문재인 씨라고 했다가 사달이 났었는데 이런 호칭 논란 괜한 감정 싸움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예. 저 자리에 나오신 분들 대부분 다 이제 국무위원들이거나 아니면 네. 이제 최강욱 의원이 이야기를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말 그대로 대통령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그 민주당 이제 국회의원들이 네. 민주당 의원님들이 상임위 자리에서 특히 이제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에 뭐 자세 지적도 하게 되고 뭐 말도 비판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항상 했던 얘기들이 뭐였냐면 특히 이제 최강욱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내가 국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어떻게 태도를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나는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선거로 뽑힌 국민의 대표이고 본인이 직접 씨라고 불리는 그다음에 뭐 말에서 굉장히 약간 낮춰 부르는 듯한 느낌을 들게 되는 저분 그 대상자들은 국민들이 뽑으신 분들 아닌가요? 대통령이야말로 전 국민 투표에서 뽑히신 분인데 저거를 씨라고 호칭하는 거는 본인의 태도와도 완전히 어긋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무례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좀 서른 무례하다. 의원의 탄핵 이야기는 예. 저는 진짜 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이재명 대표 단식 이슈도 있지만은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가장 못났을 때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지금 민주당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외 집회하고 있고요. 탄핵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고요. 당대표는 단식하고 있고요. 네. 결과는 뭐 국민들께서 더 잘아실 텐데 그렇게 많은 의석수 가지고 저렇게 바깥에서 뭐 탄핵 얘기하고 뭐 집회하고 이런 거 글쎄요. 저는 좋은 야당으로 전혀 보이지 않고 계속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계속 뭐 말 그대로 실망을 계속 누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탄핵 얘기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취지로 또 한 말이 있거든요. 어제 이제 인터뷰를 해서 오늘 공개가 됐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지적하고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 국민이 주인인 국민이 지켜내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이제 서른 의원의 탄핵 발언 같은 경우에는 예. 조금 더 단어 사용에 있어서 좀 더 민감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물론 어떤 걸 지적하려고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이게 아마 제가 파악한 맥락에서는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에 있어서 맞습니다.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있고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에 군사법원법이라는 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첩되는 걸 부당하게 막은 것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 석연치 않다 이런 비판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네. 충분히 대통령에 대해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신중하게 단어 사용에 있어서는 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재명 대표의 이런 비판은 뭐 탄핵을 시사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윤석열 정권을 향한 일종의 정치적인 경고인 것이고 그 일환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자연스러운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탄핵이라는 단어가 자꾸 언급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대선 불복 아니냐, 민주당이 대선 불복 프레임을 잡고 있다 이런 비판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또 뭐 대선 불복이라는 거를 저희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건강한 견제와 생산적인 논쟁을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건 네. 야당의 책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대선 불복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 민주당을 뽑아주신 국민들에 대한 존중도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